안녕하세요. 함께 쓰는 논문 채널입니다. 논문 쓰기 11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다룰 주제는 설문지 작성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설명이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작성하기 힘드셨죠? 제 나름대로 제가 논문 쓸 때보다 참고 자료도 더 많이 보고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면서 여러 차례의 수정과 프리테스트도 해가며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라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곧 논문이 끝날 것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론적 배경을 끝내셨다면 선행 연구들을 읽어보고 글을 만들어내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실행과 그 결과를 옮겨 적는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주제가 그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이 부분만큼은 순식간에 설명하고 여러분도 빛의 속도로 작성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설문지 파일부터 만들어 두세요. 문서 크기는 논문 사이즈에 맞춰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주로 B5일 거예요. 설문조사를 위해 출력할 때는 A4 사이즈로 확대하면 되는데 늘리는 것이 쉽습니다. 가끔 거꾸로 하셔서 논문 부록으로 넣을 때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파일을 만드셨으면 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검색창에 연구 대상과 적용하고자 하는 이론 전부를 넣고 검색하셔도 되고 연구 대상과 적용 이론 한 개씩을 넣고 하나씩 완성하면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물론 자료는 두 번째가 많겠죠.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문지 작성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이론에 대한 설문지를 검토하시더라도 개인 특성 문항도 함께 정리해야 일을 두 번 하지 않습니다. 검색된 선행연구에서 개인 특성과 적용 이론에 대해 가장 많은 문항을 작성한 설문지를 각각 찾은 다음 만들어둔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두세요. 작성 틀 만들기 끝났습니다. 그럼 작성 틀의 구조는 영상에서 보시듯 개인 특성에 대한 문항 뒤에 각각의 적용 이론들의 문항이 차례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다시 해보세요. 하여튼 문항을 최종 선정하고 여기에 표지만 붙이면 설문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설문지를 완성해 볼게요. 틀을 놔두시고 검색된 선행연구에 있는 설문지에서 개인 특성과 각각의 적용 이론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작성 틀에 없는 문항을 발견할 때마다 복사해서 해당 부분에 붙여넣기를 반복하시면 선행연구에서 만들어진 설문 문항을 모두 종합하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작성 틀에 없는 문항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종합한 문항이 쓸만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뢰도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행연구에서 높다든지 낮다든지 애매하다든지 등등으로 써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구 방법이나 결과를 쓸 때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또 여러분의 후배들이 이용하게 되겠죠. 여하튼 선행연구를 보면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된 문항을 삭제해야 하는데 바로바로 하면 안 됩니다. 낮거나 애매하다고 표현한 문항을 발견할 때마다 체크해뒀다가 검증이 끝난 다음 그 문항들이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조작을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비교가 끝난 뒤에 신뢰도가 공통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거나 애매하다는 식으로 제시된 문항들을 날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뢰도 검증에서 통과된 문항들을 읽어보시면서 문맥이나 질문 순서, 문항 번호 등을 읽기 좋게 보기 좋게 편집하시면 설문 문항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표지를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 설문지 작성이 완료됩니다. 표지는 인사말, 누가 왜 무엇을 볼 것이며 목적외에서 사용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언제까지 작성해라. 내가 언제 가질러 간다 또는 언제까지 보내줘라. 그럼 잘 작성해다오. 고맙다. 혹시라도 있을 문의를 위해 이메일 등등의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귀찮으실 거니까 선행연구 설문지를 볼 때 가장 마음에 드는 표지 내용을 미리 골라두고 여러분의 연구에 맞게 편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항 관련해서 잠깐 정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낮은 신뢰도 문항에 관한 것입니다. 문항 삭제를 망설이고 어려워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망설여질 때는 그대로 두고 설문지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통계 처리 과정에서 신뢰도 결과를 보고 낮을 경우 제거해도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채점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역코딩 문항 또는 역문항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이나 연구 결과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문지 작성 때 감안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 문항의 목표 답변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역채점 문항은 목표 답변이 정반대인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문항은 답변자가 기계적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작성하는 답변자도 애매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의도치 않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항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런 문항이 많지 않을 테니 명확하게 작성해서 답변자가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문항은 잘 체크해뒀다가 통계 처리 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재입력, 즉 역코딩이라 하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하고 역코딩했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꼰대 소리 듣는데 하여튼 양말 한 짝이라도 선물을 줘야 하는데 꼭 설문지 작성 전에 줘야 한답니다. 끝나고 나서 주면 말짱꽝이라고. 요즘 설문지를 돌려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뇌물의 기본은 먼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 방법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부탁드려봅니다.